네, 반갑습니다. 김동석의 상한가 차트 연구소입니다. 오늘 김동석의 상한가 차트 연구소는 이신호에 주식 투자하면 무조건 대박 납니다. 바로 이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책, 마이클 코벨이 만든 책이고요.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집중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김동석 상한가 차트 연구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15,600명이고요. 2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이 최근 기대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 정리를 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을 바꾸신 분들은 과연 어디서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 전기차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모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무료로 보시면은 얻어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 위대한 투자가들 제시 리버모어라든가 캠 피셔의 서적들을 제가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이클 코벨의 터틀 트레이딩, 바로 이 신호에 주식 투자하면 무조건 대박 납니다 하는 책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디에 사야 되고 어디에 팔아야 될지, 또는 과연 내가 공부를 한다면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죠. 투자는 선천적 능력이 아니라 후천적인 능력이다 라고 하는 리처드 데니스의 명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터틀 트레이딩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터틀 트레이딩은 말 그대로 정말 이 사회에 어디에 있던, 그러니까 정말 유명하고 뭐 정말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아무나 데려다가 교육을 하면 과연 이 사람도 정말 유명한 투자가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돈을 많이 버는 투자가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리처드 데니스는 무조건 후천적으로 교육을 하면은 돈을 버는 투자가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집을 합니다. 뭘 모집해요? 터틀스라는 13명의 제자를 모집을 해서 후천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13명의 제자를 키우는 과정, 그리고 이 13명의 제자가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를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터틀 트레이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매매하는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키우고 나서도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것들 정리해 놨으니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많은 투자가들이 이런 고민을 하죠. 나는 팔자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정말 실험으로써 입증을 한 사람이 바로 리처드 데니스죠. 후천적으로도 누구나 가능하다. 왜냐하면 리처드 데니스의 제자들 중에서는 유명한 대학을 나온 사람도 있었지만 그저 정말 마약 범죄자도 있었고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선천적인 능력과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뭐 10의 능력이 12로 될 수는 있지만 사실상 후천적인 능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리처드 데니스는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리처드 데니스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비교적 최근 사람이죠. 우리가 최근에 본 사진들은 대부분 흑백 사진이었는데 1949년 1월 미국 출생한 사람이고요. 나이가 얼마 안 되죠. 2천만 원으로 약 2,400억의 수익을 올린 정말 유명한 투자가입니다. 투자 능력은 후천적인 교육으로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터틀스로서 13명의 제자가 모집됐고 계속해서 이 터틀스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투자의 전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리처드 데니스가 말하는 대로 투자가 흘러갈 정도로 정말 대단한 전설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리처드 데니스의 이 터틀 트레이딩 13명의 제자를 키우는 과정을 적은 책이 터틀 트레이딩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코벨은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조사하러 다니고 인터뷰하러 다닌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뭐다? 매매는 무조건 기계처럼 해라.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계처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내 기분대로, 생각대로, 각 상황에 따라 아니고요. 좀 기계처럼 매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리처드 데니스는 투자는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라 후천적인 교육으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무조건 승률 관점에서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뭔 소리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매매를 할 때 과연 왜 돈을 못 버는가를 확인을 할 때 사람들은 내 투자금이라든가 시장 상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여러 가지 이유는 의미가 없고 결국 너의 지금 매매 방법은 승률이 몇 퍼센트니? 그러니까 그 매매 방법 자체가 퍼센트가 안 나, 승률이 안 나온다면 시장이든 자금이든 뭐든 상관이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률부터 알고 가라. 승률이 높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돈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해놓지 마라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돈에 대한 기준이 뭔가요? 제가 예시로 적어놨습니다. 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이 만 원은 국밥 한 그릇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누구는 뭐 7천 원이 한 그릇이다, 8천 원이 한 그릇이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요새 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만 원에 제가 국밥 한 그릇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죠. 예를 들어 내가 10만 원 손절을 받다라고 한다면은 와 국밥 10그릇 날아갔네. 100만 원 손절을 했다. 와 국밥 100그릇 날아갔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저 나에게 돈은 뭐다? 돈일 뿐이라는 거예요. 돈은 돈일 뿐. 다른 기준을 대는 순간 어떻게 보면 기준이 흔들려 버립니다. 돈을. 이 돈이면은 이거 할 수 있는데 저 돈이면 이거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 버리고 돈은 돈일 뿐. 마치 정말 포인트 또는 마치 게임처럼 생각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패 과정을 정신적으로 극복해야 된다. 이것이 경입니다. 그러니까 실패 과정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경험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실패인 거죠. 하지만 실패 과정을 정신적으로 극복을 하면 그거는 경험이 된다라는 얘기죠. 무조건 극복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꼭 승률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저 최선을 다할 뿐. 이게 뭔 소리냐? 아니 아까 전 승률이 중요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승률이 예를 들어 70%야. 그러면은 무조건 승률이 70%가 되게끔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 그러니까 마치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무조건 70%가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65%낼 수 있는 거고 어느 때는 80%낼 수 있는 거고 어느 때는 50%낼 수 있는 거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70%가 되면 된다라는 거니까 항상 최선을 다할 뿐 굳이 지금이 승률이 무조건 70%야 된다 매달 70%야 된다라는 이런 이 압박감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을 잃었을 때 대처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매매에 제일 중요한 건 수익이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내가 돈을 10억을 벌었다 치겠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10억 벌고 나서 11억을 잃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1억 잃은 사람이에요. 1억 손실 난 사람. 아니 그래도 10억 벌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도박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도박하는 사람한테 돈 번 적 없어요? 물어보면은 다 돈 번 적이 있어요. 도박하는 사람들도 다 큰 수익 난 적이 있고요. 다 돈 많이 번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다? 손실이다. 그러니까 도박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엔 뭐다?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번 걸 지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덜 잃고 적당히 잃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 버는 것보다 돈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잃었을 때 정말 이 잘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정말 이 많은 투자자들이 정말 찔릴 만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매 주문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일반적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매매 주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시호가에서는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장중에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간의 거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VI 거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권리 있고 예정 주식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등등. 사실상 우리가 매매가 이 장중 매매를 제외를 하고도 매매하는 타이밍이 정말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장중 매매만 알 수 있습니다. 장중에 사고 장중에 팔고 하는 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내 매매 주문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전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내가 진짜 완벽하고 확실한 대응이 가능하다. 근데 내가 이것만 알고 있으면 시간에서 대응 못 하겠죠. 동시효과 대응 못 하겠죠. 그다음에 권리 있고 애정 주식 매도 대응 못 하겠죠. VI 걸려서 대응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이 매매 주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반드시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트레이딩이 달라지면 안 된다. 돈과 트레이딩을 분리해라.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한다면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100만 원으로 1% 벌면은 만 원이야. 근데 쟤는 1억으로 1% 벌면 100만 원이야. 그러니까 내가 성공을 못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투자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1% 벌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1%벌 수 없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1억이 있어도 1%를 못 버는 사람이면 손실을 내는 사람이고요. 내가 100만 원이 있어도 1%벌 수 있는 사람이면 나중에 1억이 생겨도 1%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지 자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당장 100만 원으로도 1%못 버는데 어떻게 1억으로 벌겠습니까? 당장 내가 100만 원으로도 2, 3%못 버는데 어떻게 1억을 2, 3%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다? 투자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나는 몇 퍼센트를 벌 수 있는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과 트레이딩을 분리하라. 돈이 1억이냐 100만 원이냐 1000억이냐 100억이냐가 아니라 내가 1%를 먹을 수 있는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못하는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매매를 해야 훌륭한 성과를 낼 확률이 올라간다. 이거는 말 그대로 원칙을 지키라는 거죠. 어느 날은 A처럼 매매했다가 어느 날은 B처럼 매매했다가 어느 날 C처럼 매매했다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원칙을 지키면서 가야 한다라는 거고 움직임을 예측하지 말고 기준을 정해놓고 기계처럼만 매매해라. 감정을 철저히 배제해라. 이거는 사람들이 매수할 때 생각이 없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매수가 들어가면 빠지면 추매하지 뭐. 빠지면 뭐 더 사지 뭐. 그냥 사볼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수할 때부터 계획을 정해놔라. 보시면 목표가, 손절가, 시장에 따른 대응 등 계획을 미리 세워놔라. 계획을 해야 돼요. 얘는 어디까지는 가겠다. 어디 오면 손절하겠다. 그리고 시장이 이럴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겠다. 이 계획을 세워놓고 그대로 시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짜놓기만 하고 예,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무조건 사기 전에 짜놓아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를 할 때는 현실에 맞춰 매매해라. 10만 원이 5만 원이 됐어요. 마이너스 50%가 손실 나서. 그러면 나는 원래 10만 원이었는데 5만 원 손실 내서 5만 원 있어. 라는 생각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애초에 투자금이 5만 원이었다 생각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10만 원으로 20만 원을 만들었어도 10만 원은 잃어도 되는 돈이네. 원래 내 돈 아니니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원래 나는 20만 원 있었어라고 생각하고 매매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10만 원이 있다가 5만 원 잃었어. 5만 원 잃어서 5만 원만 남았어. 그러면은 나는 5만 원 잃고 5만 원 남았는데 이거라도 이것도 잃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에 걱정이 많고 그래서 매매가 좀 감정적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처음부터 5만 원이 있었고 이제 5만 원으로 나는 원래 하려던 이 매매 원칙대로 원래 하려던 매매 계획대로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감정을 제외하고 10만 원으로 20만 원 벌었어도 나는 10만 원 벌었으니까 10만 원 정도는 솔직히 잃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는 그냥 뭐 기분대로 매매해 볼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10만 원을 그냥 꽁으로 번 게 아니라 20만 원 됐어도 나는 원래 20만 원이 있었던 것처럼 계획대로 원칙대로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가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꽁으로 벌었다고 해서 또는 내가 수익을 냈다고 해서 그 돈은 잃어도 된 돈이 아니고
그러니까 잃었다고 해서 내가 그 잃은 게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옛 기억에 집착하는 실수는 파멸을 부른다. 이거는 제시 리버모어도 항상 하는 얘기였죠. 손실난 종목 복수하기. 와 이거 손절 쳤어. 내가 진짜 이거 수익 날 때까지 내가 찍어본다. 뭐 이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손절 쳤으면 손절 친 거예요. 예, 미련 남기지 마라. 그리고 손실에는 추가 매수가 아닌 원칙 매도 이후 다시 진입 타이밍을 노리는 게 좋다라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라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 하락하면 추가 매수해야지라고 하는데 나는 그래서 생각해요. 계획된 추가 매수면은 인정을 해요, 저는. 근데 그냥 빠지면 사야지. 이거는 너무 이제 이거는 계획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 리처드 어, 데니스가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얘기죠. 내가 여기서 샀는데 빠져. 그러면은 추가 매수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손절 쳐라. 치고 나중에 타이밍이 오면 다시 사는 게 맞다라는 거지. 이거를 여기 내려왔다고 해서 뭐 추가 매수, 평단 낮추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짧은 손절 여러 번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라리 진입 타이밍이 다시 왔을 때 그때 진입을 해라 얘기하는 거고 5번 짧은 손절이 나더라도 한 번의 큰 수익이 모든 손실을 복구할 만큼 크게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돈을 버는 비결은 수익 관리가 아니라 손실 관리다. 계속 강조하죠. 수익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실을 적게 내고 그다음에 손실을 안 내는 게 이게 진짜 매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하기 전에 급등하면 높다 생각하지 말고 수익 낼 수 있다면 과감하게 진입해라. 그러니까 내가 매수하려 그랬어. 여기 오면 매수해야지라고 했는데 안 오고 날라가. 그러면은 날라갔네 하고 버릴 게 아니라 여기에서라도 더 올라갈 수 있을까 하면 진입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미 올라갔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더 올라갈 여건이 있다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 진입을 해라. 그러면 충분히 높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는 진입 자리일 뿐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원칙을 로봇처럼 이행해라. 생각을 넣지 말고 감정을 배제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한다면은 말 그대로 수익을 계산하는 이 기대값을 창출하는 공식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이 바로 기대값이에요. 내가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을까라는 이 기대값이고요. PW가 뭐냐면 이익을 거둘 확률, 돈 벌 확률 곱하기 AW 평균 수익 빼기 손실 확률 곱하기 평균 손실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이익을 거둘 확률에 평균 이익을 곱하고 이제 손실 낼 확률에 평균 손실금 곱해서 과연 어떤 확률로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또는 손실이 더 많이 날까?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면은 이 매매는 사실상 안정적으로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인 거죠. 그 대신에 플러스가 얼마냐가 다른 거고 만약에 이 결과가 마이너스야. 그럼 이건 뭐예요? 손실 낼 매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승률을 알아야겠죠. 내가 몇 프로 승률인지. 그리고 그 승률에서 승리할 때 평균 얼마가 돈 버는지. 이걸 알았을 때 여러분들이 나는 이 매매를 했을 때 요 정도 돈을 벌 수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게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먼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신호가 딱 떴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매매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50% 확률로 그러니까 5대 5죠. 10번 매매하면은 5번 벌고 5번 잃는 거예요. 50% 확률로 평균 이익 금액이 500만 원이야. 손실 금액이 300만 원이야. 그럼 이거의 기대값이 얼마냐? 그럼 10번 매매했을 때 내 수익은 얼마냐? 그러면 0.5 곱하기 500, 0.5 곱하기 300 뺍니다. 그럼 얼마예요? 이거 250이죠? 네, 0.5가 300, 150이죠? 얼마예요? 빼면 100만 원입니다. 내 기대값은 100만 원이다. 일단 플러스잖아요. 이거는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거다. 라는 거지만 중요한 게 승률이 떨어지면 어떨까요?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 확률입니다. 일단 승률이 떨어지면 무섭죠. 근데 평균 이익 금액이 1000만 원이고 손실 금액이 300만 원이야. 그럼 이거를 계산해 보면 0.4 곱하기 100, 1000, 0.6 곱하기 300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히 얼마 나오냐면은 400 빼기 180이 되죠. 그럼 얼마예요? 2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승률은 내려갔지만 한 번 수익이 크게 나와주면서 기대값이 올라갔죠. 2배 이상. 그게 뭔 소리냐? 승률이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승률에 따라
큰 수익이 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기대값은 더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승률만 볼 것도 아니고 수익금만 볼 것도 아닙니다. 결국엔 뭐다? 얼마의 돈을 벌고 얼마의 확률로 얼마를 잃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기대값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의 매매를 이게 맞나 틀리나 궁금하면 이 계산식을 꼭 넣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확률이 10번이면도 좋고 20번이 좋습니다. 많으면 좋겠죠. 근데 한번 넣어보시라는 거예요. 내 매매가 플러스로 가는 매매인지 마이너스로 가는 매매인지 이 신호를 통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것만 보면 어렵지만 이렇게 보면은 간단합니다. 이거 이외에도 엄청난 공식들 또는 엄청난 타이밍 매매 신호 많이 나옵니다. 책 안에서. 그래서 돈을 벌려면 단순해야 한다. 복잡한 접근은 허세다. 라고 나옵니다. 적은 손실은 없고 그저 원칙에 따른 손절일 뿐이다. 그러니까 손실이라는 거에서 큰 손실, 작은 손실은 없어요. 그저 원칙에 따라 손절한다. 기계처럼. 매도가 매수보다 중요하다. 아까 얘기한 거죠. 짧게 손절 치냐 크게 수익 내냐. 원칙을 로봇처럼 이행해라 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지금 한 얘기는 방금 이 책에 있는 뭐 핵심적인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매매 타이밍이라든가 뭐 핵심적인 신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결론만 얘기하자면 매매 훈련이 된 사람 중 진짜 성공할 확률이 높은 사람이 누구일까? 이거만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잘 수능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A는 B야 라고 했을 때 아 B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B일까? 왜 A는 B지? 라고 하면서 바로 수능하지 않고 알아보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정서적으로 초연한 사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감정적인 변동폭이 별로 없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 말 그대로 좀 적극적으로 뭔가를 진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어, 열정적인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설득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설득을 할 정도로 논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정도 논리가 없다면 이 사람은 합리적인 선택을 못 할 수 있다. 새로운 접근법을 좋아하는 사람. 이건 사실상 사람들은 대부분 기존 것들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접근법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성공할 확률이 높고 손해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요즘 사실 현대인들한테 좀 많이 부족한 거죠. 뭔 소리냐? 손해보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월급을 500만 원 받으면 500만큼 일을 하고 300 벌면 300만큼 일합니다. 당연한 소리죠. 일을 더 하면 돈을 더 줘야 되고 일을 더 하면 돈을 더 많이 줘야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의 마인드는 이렇다는 건데 내 진짜 성공할 확률이 높은 사람은 뭐냐면은 내가 일을 더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일을 더 한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배울 게 있고 내가 여기서 뭔가 성장할 게 있다면은 돈을 안 받더라도 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매매 진입 시점, 매매 자세한 타이밍을 책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게 궁금하다. 13명의 제자를 키운 매매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터틀 트레이딩 책을 사서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서 구매한 이후에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이 책뿐만 아니라 아까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그 다음에 관련주 총정리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나눠주시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또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요. 또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앱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검색하냐? 각 스마트폰 내에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뭐가 뜨냐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모든 자료 보실 수 있고요. 당일 이어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들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을 정리를 해드립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 아까 2차전지 자료집은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5만 명 자료 배포해서 올려놨습니다. 이 5만 명 자료 공개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여기 보이시죠? 2차전지 전기차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8월 10일, 11일, 10일, 9일 추천주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8월 16일 추천주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특별반이 최근에 오픈되니까 이것도 한번 공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 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 드립니다. 최근에 갭이 뭔가요? 그래서 갭에 대해서 정리 다 해드리고 이런 매매법과 테마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다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자료집 모두 받아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 김동석의 상한가 차트 연구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니까 우리 구독자 2만 명을 향해서 딴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